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라는 행사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행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인공지능, 데이터 또는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획된 행사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공부라니 하고 실망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각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의 정규 과정으로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들어는 봤는데 뭘까? 아리송했던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게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좋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빅 히어로 또는 월이,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2016년 이세돌 구단과 경쟁을 했던 알파고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떠올린 친구도 있을 거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한때는 영화나 소설에서만 등장을 했다가 이제 TV 속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점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며든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된 직업을 구한다. 그럴 때도 당연히 이 개념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시대를 현명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인공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능의 반대말, 즉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지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어떤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해요. 이게 어떤 뜻인가 싶으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인공지능을 잘 생각해 볼게요. 먼저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알파고보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체스를 잘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말 그대로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인공지능은 어떤 걸 잘 할 것이냐라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고 해도 체스는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딥블루는 체스로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는 있지만 청소를 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주어진 목적, 정해져 있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은 바로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동작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얼굴 하나에 눈 두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뭔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처럼 움직이는 기술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합쳐보면 기계나 컴퓨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기술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건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럼 단순히 인간과 생김새만 비슷해도 인간과 비슷하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전에는 단순히 인간과 비슷하게 생기거나 인간처럼 움직이기만 해도 다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인간처럼 무언가를 보고 듣는 인식 기술, 그리고 인간처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처럼 뭔가 결과를 내어주기 위해서 반응하는 그런 기술들까지도 모두 인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친숙한 AI 스피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자, 이 스피커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 이해, 반응 각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인식한다 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스피커는 눈이 달려있긴 하지만 보지는 못해요. 귀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걸 뚜루룩 듣고 사용자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일단 첫 번째 인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가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받아온 결과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내어주게 되는 거죠. 최고 기온 7도, 최저 기온 영하 7도. 오늘은 실내에서 영상 강의 보기 참 좋은 날씨네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알려주는 것까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모두 다 인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인식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어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제 서비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술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면 인식하는 기술,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결과를 음성으로 내어주는 기술 각각을 따로따로 또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들은 정말 사람과 비슷하죠. 그럼 이런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할 때도 인공지능이란 게 있었을까요? 인공지능은 1956년 미국의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이 화면에 보고 계신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10명이 모여서 이런 분야를 설립하고 앞으로 이 분야를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자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능을 가진 기계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라고 합의를 해서 이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생겨나게 된 거죠. 꽤 옛날이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느릿느릿하게 기술 개발이 일어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대체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외계인이 등장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한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가 곧 돈이다, 데이터의 힘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데이터가 지금의 인공지능이 발달한 데 큰 밑바탕이 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발전입니다. 이 많은 양의 데이터, 특히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CPU를 넘어서서 GPU까지도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GPU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화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네이버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AI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빠른 GPU가 필수적인데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하드도 구매하고 GPU도 구매하고 그러면 초기 벽이 너무 높겠죠. 작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용량 그리고 GPU 성능을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AI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뛰어난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 기술의 발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층을 충분히 깊게 쌓지 못했지만 이제는 깊게 층을 쌓아서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해 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뛰어난 하드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기술 이렇게 5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만 유별나게 막 크게 발전을 하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속도로 같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4가지 키워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졌고 인공지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또 2가지 키워드가 바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입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가장 잘 표현한 한 장의 이미지는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큰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은 아예 개별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인공지능 가장 큰 개념이죠. 인공지능은 앞서 보셨듯이 기계 혹은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이나 지능을 모방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는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여기에는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머신러닝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같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물 인식, 감정 분석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죠.
여기서는 일단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는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트 2죠.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 학습이에요.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요. 기계가 뭘 어떻게 학습한다는 건지 좀 의아하시죠? 이 머신러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와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기를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엑셀을 한다든지 거기서 사용했던 수식, 함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입력값과 이 입력으로 무엇을 할지 명확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명령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값을 주면서 이걸로 더하기를 해, 또는 곱셈을 해, 또는 평균을 내,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수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는 작업을 하고 최종 출력값을 인간에게 주게 되죠. 이게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방식입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 입력은 똑같이 주겠죠. 그런데 이 입력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알고리즘을 주는 게 아니라 출력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와 라고 보여주면 이 머신러닝이 그걸 보고 학습을 해서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1과 3이라는 입력값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더하기를 해 라고 하면 4라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이게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에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1과 3은 똑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로 더하기를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과 3을 넣으면 4가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컴퓨터가 뚜루루루루 안에서 더하기라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이렇게 머신러닝이 안에서 더하기라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면 여기에 1과 3이 아니라 뭐 5와 7을 넣었을 때 뭐 어떤 값이 나오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게 머신러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풀었던 그런 문제가 바로 머신러닝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11과 2를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푸냐고요? 그쵸,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저도 이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 제가 앞에 이렇게 4개 보기를 더 드릴게요. 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1과 3을 넣으면 3이 나와요. 5와 1을 넣으면 10이 나오고 9와 0을 넣으면 0, 3과 6을 넣으면 18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11과 2를 넣으면 그죠, 바로 22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앞에 일어났던 4개의 케이스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곱하기라는 일이 일어나구나. 여기에서 규칙은 곱하기 있구나. 그러면 새로운 숫자가 들어와도 또 곱하기를 해주면 되니까 22가 나오겠군. 이라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낯설지 않죠? 만일 제가 이렇게 이 문제만 줬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절대 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4개의 경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서 곱하기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앞에 주어지는 이 4개의 경우가 바로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늘 듣던 그 데이터가 바로 이런 입력이 나오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서 보셨듯이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는 게 이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와 머신러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듯이 머신러닝, 이 기계 학습은 기계가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보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나왔던 그 고양이인데요.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동물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자, 고양이의 특징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고양이 얼굴이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눈이 2개가 있는데 눈도 동그랗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뾰족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또 입은 세모 모양이네요. 이걸 이용하면 고양이 마스크를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스크를 동물 사진에 대면서 얘가 고양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귀가 안 뾰족하니까 탈락. 얘는 고양이. 얘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주어진 마스크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탈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데요. 만일 귀가 뾰족하지 않은, 귀가 접혀있는 고양이인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그리고 고양이 얼굴에 개구리 모자를 씌워놓은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런 마스크로는 우리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고양이라고 제대로 판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머신러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머신러닝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규칙,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뾰족해, 얼굴이 동그래 이런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실존하는 고양이 이미지, 고양이 사진을 잔뜩 보여주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는 동물을 봐도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TV를 볼 때 고양이가 나오면 TV에서 이게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기 고양이 지나가네, 책에 고양이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접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고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것과 머신러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고양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에서 나름의 그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귀가 굳이 뾰족하지 않아도 얘는 고양이야 라고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 머신러닝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정말 이 이미지를 보고 컴퓨터가 고양이라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머신러닝 모델의 이미지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뾰족한 고양이도 캣 1.00 해서 고양이 100%, 귀가 접혀있는 고양이도 캣 1.00 해서 100%, 그리고 개구리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도 고양이일 확률 98%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객체 인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객체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멋진 모델이에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딱딱 정해져 있는 조건 베이스로 맞냐 틀리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머신러닝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돼, 이런 경우엔 저렇게 된단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현대 사회에 잘 맞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 알지 못해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것들 좀 찾아보면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Tree, SVM, Decision Tree, 앙상블, Logistic Regression, K-means Clustering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바로 우리의 세 번째 키워드 딥러닝과 연관되는 게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예요. 앞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또 딥러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인데요.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의 뜻을 생각해보면 기계나 컴퓨터를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공적인 지능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능을 얻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지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컴퓨터에게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면 지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인간처럼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신체 부위 중 어디에서 학습이 일어나죠? 그쵸, 바로 뇌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뇌가 있듯이 컴퓨터에게도 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죠? 그걸 본따서 만든 게 바로 인공신경입니다. 자, 인간의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 이미지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뉴런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이 인공신경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의 뇌세포가 주변에서부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축색돌기를 따라서 다음으로 시냅스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도 주변에서부터 입력을 받고 계산해서 출력값을 내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을 바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신경이에요. 인공신경은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인공신경이 있으면 주변에서부터 입력값이 들어오고 이 인공신경을 거쳐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인공신경이 내가 밥 먹을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인공신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값들은 배고픔 정도, 그리고 용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문을 얼마나 열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때 각각의 입력값들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정도는 항상 다르잖아요. 용돈의 정도도 다르겠죠. 그리고 주변 식당도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항상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배고픔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용돈도 얼마 없다, 주변의 식당도 한 30 정도 문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저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안 고프고 용돈도 별로 없으니까 아껴야죠. 그런데 만약에 배고픔이 90이에요. 엄청 배고파요. 용돈도 한 50 정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식당은 뭐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밥 먹어야겠죠.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은 우리가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입력값과 그 입력값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때 이야기했던 90, 50, 30 이런 값들을 우리는 가중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나중에 딥러닝을 공부하게 된다면 가중치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공신경이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 되겠지만 인공신경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지 말지, 그리고 뭘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각각의 인공신경이 있겠죠. 들어오는 입력값에 따라서 그리고 각 값의 가중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게 되겠죠. 이때 이 인공신경을 여러 개 쌓은 것을 우리는 층 레이어라고 해요. 이 레이어가 이전에는 얕은 층으로밖에 학습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한계점을 뛰어넘으면서 깊은 층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깊다라는 뜻을 가진 딥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어요. 딥러닝 검색해보면 항상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그쵸, 바로 인공신경입니다. 이 인공신경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서 마치 네트워크, 망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딥러닝이고요. 이런 형태가 뇌세포가 뇌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점점점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식으로 사람과 비슷한 형식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딥러닝은 정말 성능이 뛰어나요.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이미지, 영상 분석, 자연어 처리, 가격 예측, 신약 개발, 음성 인식, 자율주행 이 모든 기술들에 다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또 뭔지, 그 다음에 딥러닝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재미없지만 않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상 하나에서 이 개념들을 다루기에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나 아니면은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나는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분야가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먼저 이 인공지능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채널 친절한 AI 3강을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신 친구들은 5강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진짜 실습을 해보고 싶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1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진분류, 이런 사람이 이 타이타닉 배에 탔을 때 생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38강에서는 월마트에서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친절한 AI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IT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올 때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는데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치고 공부하고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공부는 많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면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